닌텐도 스위치의 후속기를 기다리는 목소리는 꽤 크죠. 그래서 2024년 5월 닌텐도의 홍보팀이 게시한 트위터가 화제가 되었어요. 이번 분기에 후속기 공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후 공지는 우야무야 되었고 이걸 잊고 있던 도중 닌텐도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웬걸요? 웬 시계가 하나 나왔어요. (2024년 10월 9일) 닌텐도표 자명종인 닌텐도 사운드 클락 알라모가 그야말로 뜬금없이 발매되었습니다. 발표도 아니고 발매되었어요. 정말 뜬금없는데요. 공지한다는 후속기는 어디로 가고 시계가 하나 나온 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프로모션 영상은 일본 기준 발매 당일에 공개되었고 심지어 발매일이 일본 기준으로 수요일 저녁이었다고 해요. 보통 오전에 물건이 풀리는 걸 감안하면 닌텐도답지 않은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발매된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고 알라모로 검색해보면 1836년 알라모 전투만 나오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소개는 하셨지만 조회수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벌써 이번 영상의 조회수가 걱정이 되네요. 여하튼 리뷰를 위해서 하나 사볼까 했는데 가격이 무려 129,800원인 건 둘째치고 제품 판매를 기한 제한 추첨으로 해서 살 수도 없어요. 지금 팔리는 건 전부 웃돈이 붙어있죠. 그런데 더욱 수수께끼인 건 왜 하필 자명종이냐는 겁니다. 혹시 기기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닌텐도 스위치2의 발매일을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닌텐도표 자명종 알라모. 닌텐도는 왜 이런 뜬금없는 제품을 냈을까요? 닌텐도는 제품을 발매할 의미를 훗날에 깨닫게 하는 회사지 사전에 구구절절 설명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추측밖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닌텐도 기존 사업의 오마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우리가 아는 비디오 게임 회사 닌텐도가 되기 전까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업을 했었죠. 처음에는 트럼프와 화투를 팔았고 이 트럼프 아닙니다. 그 다음엔 장난감을 팔았어요. 그리고 전자사업의 노하우를 얻은 후 게임 산업에 진출하죠. 이런 닌텐도의 변혁의 중심에는 요코이 군페이가 있는데요. 1969년 그가 개발한 닌텐도 최초의 전자기기가 바로 러브테스터였습니다. 이른바 두 사람의 상성을 알려주는 기기였는데 이후 나온 기기들이 성공하면서 그가 나중에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그 유명한 게임 앤 워치였어요. 알라모는 시계죠. 그리고 기능성 시계입니다. 그리고 시계는 영어로 watch죠. 처음에 닌텐도의 전자산업의 토대가 기능성 기기였고 그가 만든 첫 오리지널 게임기가 게임 앤 워치니 이는 닌텐도의 기념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누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걸 내냐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닌텐도는 생각외로 이런 제품을 많이 내요. 한 예로 패미컨 40주년으로 나온 닌텐도 클래식 미니 패밀리 컴퓨터도 바로 그런 제품이었죠. 역사가 길고 팬층이 탄탄하니 이런 기념사업이 먹히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전 닌텐도의 행보예요. 2012년에 나온 위유의 판매가 부진하자 닌텐도의 당시 사장이었던 고 이와타 사토루 사장은 소비자가 없으면 직접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이때 나왔던 프로젝트 중 주목받았던 것이 2014년에 발표한 건강 영역의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하드 소프트 일체형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건강 영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후 발표한 내용은 따로 없었지만 닌텐도 팬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번에 눈치챘어요. 닌텐도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건강에 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거든요. 2005년에 발매된 닌텐도 DS가 히트한 요인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했던 두뇌 트레이닝이었고요. 2009년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큰 화면을 가진 기기인 닌텐도 DS XL을 출시했죠. 닌텐도의 공시 자료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기능성 게임에 집중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행보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는 고령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지급하고 그 플레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2014년에 건강 영역 사업의 파트너로 발탁되었던 가켄 홀딩스와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담이지만 이 회사의 게임 2종 최강 왕도감 배틀 콜로세움은 300만 잔 넘게 팔리게 됐을 정도예요. 여하튼 당시 이와타 사장이 10년 내에 건강 증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증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알라모 잘 들여다보면 관련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알라모는 움직임 센서가 장착되어 자는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계 앞에서 움직이면 화면 속의 마리오가 이에 맞춰 움직이죠. 알람이 울릴 때 사람이 안 일어나고 뒤척이고 있으면 코인음을 그 움직임에 맞춰 계속 낸다고 하고요.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 움직임을 멈춘다고 합니다. 혹 이불 밖은 무서워라 외치면서 침대에서 버티고 있으면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워진다고 하고요. 만약 일어났다가 다시 침대에 들어가면 아예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즉 알람은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통해서 수면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와타 사상이 생전에 강조했던 통계 기능도 탑재되어 수면 시간, 취침 시간 등을 일별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통계 기능은 위등을 써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죠? 동물의 숲은 몇 번 접속했는지 유저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죠. 여하튼 이런 건강 증진 기능을 닌텐도는 QOL, Quality of Life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014년에 QOL의 발표령을 떠올려보면 이 얼척없는 시계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에 의하면 QOL은 수면의 질과 피로의 관계를 가시화, 즉 누구나 쉽게 눈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즉 닌텐도는 Non-Wearable Device, 착용하지 않은 디바이스로 인간의 행동을 계측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뇌 트레이닝과 같은 반복된 훈련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수면 습관을 학습시키는 기기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후속타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수면 무호흡증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레즈메드와 업무 제휴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닌텐도는 2018년에 QOL 사업을 중지했다고 하니 아마 후속작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아마 알라모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어떠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공개된 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건 아니겠죠. 한번 공개했으면 반드시 공개한 이유가 있다. 이게 닌텐도의 방식입니다. 닌텐도의 방식으로 밀어볼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는 닌텐도의 후계기를 위한 테스트죠. 하이브리드 기기라는 닌텐도 스위치의 개념이 위유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듯 닌텐도가 기기를 낼 때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사용자 경험을 얻는 데 집중하죠. 알람은 그 자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려면 인터넷과 연결을 해야 하고 추가 요소, 다른 캐릭터와 관련된 알람 기능을 얻으려면 닌텐도 계정에 가입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해요. 제가 실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추측밖에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송수신 동의 등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닌텐도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행동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요. 그 좋은 예가 바로 페어런트 컨트롤인데요. 이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플레이를 보거나 혹은 규칙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죠. 이는 게임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서 밥만 먹으면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제한을 줘서 강제적으로 일정 시간 이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기능이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만약 알라모의 잘못된 수면을 수동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형태의 잘못된 행동도 교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예로 침대에 누워서 스위치를 하는 그것도 자정이 넘었는데 어두운 불빛에서 게임을 하는 행동 말이죠. 이거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몸의 생체 리듬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눈 건강에 쥐약입니다. 노안이 훨씬 빨리 올 수 있어요. 닌텐도가 닌텐도 DS 이후 기능성 게임에 집중하고 미야모토 시게루도 체감형 게임에 관심이 많은 걸 감안하면 알라모에 도입된 기능이 어떤 형태로 차세대기에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닌텐도의 이후 기기는 QOL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